안녕하십니까. 한시 읽는 최국렬입니다. 지난번까지 그 한시 비평에 대한 일단락을 일단 지었다고 해야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시경을 읽기 위한 작업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그 모시서에서 얘기했던 사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시가 어떤 건지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야 시경 상배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을까요? 언제 한번 다 읽으면 좋겠지만 공부할 게 있고 해서 일단 그건 차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맛배기로 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모시 대서에서 한번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주남과 소남, 소아와 대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이죠. 풍에서 두 편, 그다음에 아에서 두 편, 그쵸? 그러니까 이 풍과 아에서만 네 개가 나왔는데 이제 송이 빠져 있죠. 이것도 재밌는 송이 이제 세 장르 요것만 빠지고 요 두 개만 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남의 첫 편, 처음이니까 시작이죠. 소남의 첫 편, 소아의 처음 시작, 대하의 처음 시작. 오늘은 이게 주남, 소남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시는 모시에서 그 시경에 관한 그 최초의 주석서인 그 모시에서 얘기를 했고, 정연이 줄을 붙이며 정전이라 그러죠. 정연이 정연이 줄을 붙이면서 이것에 관한 이 정전 주석을 붙이면서 이것이 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금도 이게 전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것에 대한 다시 주석에 대한 소를 이제 그 공영달이 모시 정의라 그래서 요게 이제 통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요걸 이제 보고 있죠. 다음에 이제 주자에 대한 주석이 또 한번 나와서 주자 시 집전이 나오죠. 요것이 이제 전통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시 대서를 두고 찬성을 하느냐, 비판을 하느냐, 수용을 하느냐, 비판적 수용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논의가 되어 있는데, 모시의 틀, 우리가 그 시경이라 하는 것은 모시의 틀이 있는데 그 모시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히 전통시대의 개념입니다. 전통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도 읽혔고 전통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를 효용성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 효용성이 특히 왕의 덕화를 얘기한 것이라는 걸 특히 사시에 강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시대의 효용적 관점,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덕으로 교화한다는 부분에서 이 시를 읽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저편하고 관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남의 한 편인 작소 두 가지를 읽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저편은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저편은 제가 더 이상 뭐 해설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읽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통시대의 관점을 견제하고 읽는다는 건데, 관저편만 좀 예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관저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관대에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뭐 뻔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완전히 관저를 새로 읽는 방식, 현대적인 관점에서 예외표시 이렇게 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관저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현대적인 관점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주자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전통 관점에서. 전통 관점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시를 읽으려면 전통 관점은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조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화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외국 서양 그리고 중국조차, 그리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경을 읽는 것이 거긴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통관 때문에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좀 촌스럽고 이제 한심한 일인데, 아직도 시를 읽을 때 그 주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자를 비판적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수용이 안 된다 그러나, 겁을 내고 있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멍청한 짓들인데, 한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 문제는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절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비의 덕이다. 이제 덕이 나왔죠. 후비. 이 관저의 시의 대상이 후비, 왕의 아내 되는 사람이 덕성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읊은 시다.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것이 다 자기를 도와줄 훌륭한 덕 있는 여자를 얻어서 왕에게 가서 왕하고 같이 이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정통적 관점인데, 이 내용보다 오늘은 뭐라 그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권점을 이렇게 찍어놨죠. 권점을. 그래서 여기는 1, 그다음에 여기 2년, 그다음에 이제 3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끝난 거죠. 이렇게 종궐악제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마 그 시경을 모시로 구분하기 전에는 5장 장사고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고 장마다 4구씩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5장으로 하면 1장 여기서 끊어지고, 2장 여기서 끊어지고, 3장 여기서 끊어지고, 4장 여기서 끊어지고, 5장 여기서 끊어지고. 그러면 4개씩 딱 맞죠. 관간조 군자하고 4구씩 16자 16자씩 딱딱 떨어져요. 그쵸? 딱딱 떨어지죠. 근데 이 모시를 편집하고 이후에 그 얘기한 사람들도 보통 이거 3장으로 나눠서 1장은 4구고 나머지 2장은 8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관관조고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후까지를 이제 1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8구절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들도 이런 기록을 남긴 걸 보면 이게 모시에 붙어있는 주석인데, 보면 이 관절을 읽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시경의 다른 시들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몇 장이고 장마다 몇 구절씩 되어 있는 게 되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시 관저, 이 첫 시부터 장하고 이 구가 지금 안 맞는다는 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4구시는 맞는데 이게 지금 장마다 어떤 건 4구, 어떤 건 8구, 그리고 4구씩 맞춰도 내 형성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예산들도 감진한 겁니다. 감진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 읽어본 사람들 다 알겠지만 어딘가 규칙적으로 되고 있다는 규칙적으로 이 운영되는 구절이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이게 뭐죠? 참치행제 좌우유지, 그쵸? 요조숙녀 오매구지, 제가 표시한 거. 참치행제 좌우제지 요조숙녀 금슬우지, 참치행제 좌우모지 요조숙녀 종궐악지. 요거는 반복되고 있는 구절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는 게 3번이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반복되는 구절로, 우리 후렴구니까 반복되는 구절로 이 가사가 짜여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일단 염두에 두시고 새로 읽기를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 텐데, 다른 시를 한번 읽고서 이 관저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남편의 유명한 시가 한광이라는 시, 이제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광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수가, 한수죠, 한수가 넓구나. 그 황하의 큰 지른가 그랬죠. 이 한수가 넓구나, 그렇죠. 요거는 이제 3장 8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쵸? 여기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3장,
8구 딱 맞죠?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형식만 보겠습니다. 8구인데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이 불가방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한지광이 불가영사, 한지영이 불가방사, 한지광이 불가영사, 한지영이 불가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두 구절만 비슷한 구절로 반복이 되고 뒤에 건 그대로 후렴구로, 그렇죠? 영어 refrain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유 교목 불가 휴식, 한유 유녀 불가 구사. 여기 이제 사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잠깐만요. 한강편에 보면 여기 구절이 섞여 있는 게 있고 이 판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불가 휴식으로 되고 딴 구절로 된 데가 있는데 우리 휴식한단 말이 있죠. 남유 교목 불가 휴식, 한강유 불가 구사, 그쵸? 교교 착신 언예기초, 지자욱이 언말기마. 교교 착신 언예기루, 지자욱이 언말기구에서 여기만 윗구절만 약간 변형이 되고 있고 같은 구절이 반복되지만 약간 변형이 걷고 있고 밑에 구절은 고도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한광 같은 시를 전형적인 시경이라고 그러죠. 시경체라 그러죠. 시체라 그래. 시의 형식 시체라 그러죠. 제가 거듭 반복하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으로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후렴구가 있고 이 사구식이라 외우기 쉽고 노래 부르기 쉬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두 구절씩 앞에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보겠습니다. 해석 한번 대충 해볼게요. 남쪽에 교목, 높은 나무가 있지만 내가 그 아래에서 휴식할 수가 없네. 우리 휴식이란 말 쓰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나무 밑에서 쉴 수가 없네. 한숫가에 놀러 나온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 여자를 구할 수가 없네. 마음에 들지만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플러팅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옛날에 그 히야카시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 걸고 이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한다 그러는 거죠. 요 사자는 여기서 어사입니다. 그냥 내자를 만들고 집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소심한 남자인가 봐요. 그쵸? 교목이니까 나무하러 갔으면 나무를 이제 하는 거겠죠. 나무 하느라고 이제 그러다가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는 거야. 왜? 마음이 편치를 않으니까. 왜? 그 여자 생각나서. 저기에 놀러 나온 여자, 이쁜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한테 말도 못 걸고 있어. 그러니까 한숨만 소심한 남자였던 것 같죠. 이게 관저에서 밤에 잠 못 자는 거고 약간 연관 지점이 생기죠. 그쵸? 한수가 넓어서 헤엄쳐 갈 수가 없네. 이 사자도 역시 여기서는 어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강물이 길어서 방은 이게 뗏목 붙자입니다. 이게 뗏목을 띄어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네. 이런 뜻이에요. 불가 방사. 두 번째 구절 보면 교교 착신 언예 기초, 지자욱이 언말키 마라. 교교는 이게 높이 솟은 모양입니다. 이 교자가 이게 새가 깃털이 이제 쫙 펼치고 날아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옛날에 소설이나 그 전기나 보면 교자가 들어간 여자 이름이 아주 많아요. 교교 착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우뚝 우거진 모양입니다. 이 착신이라는 거는 뗄나무 감이 그냥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큰 놈은 나쁜 놈, 중간 어울려 서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관절에 보면 뭐 있어요? 참치행체라 그랬잖아요. 올망졸망 이렇게 들쑥날쑥 자라고 있는 그 나물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베어야 할 뗄나무들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쫙 멋지게 솟아 있는 거죠. 우거져서.
어는 여기서 어사입니다. 사자하고 똑같아요. 조음소리, 리듬을 맞춰 는 말이에요. 그 우거져 있는 여러 가지 뗄나무 가운데 그 덤불나무를 베일 것이네. 덤불나무, 가시나무죠, 사실 초나무. 가시나무를 베일 것이네. 지자욱이 어사, 언말기초, 언말기마. 저 여자 시집 갈 때 그 여자가 타고 갈 말에 꼴을 매길 거예요. 맞아, 꼴을 이란 뜻이에요. 꼴을 매길 것이다, 이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상이 좀 이상해지죠. 앞에 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마음에 드는데 말을 시키지 못한 소심한 남자라면, 여기서부터는 뗄나무를 베는데 이 가시나무를 벨 것이고, 지자욱이 저 여자가 시집 갈 때 그 말에다가 내가 꼴을 매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죠. 미래인지 이게 애매한데, 여기 지자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자욱이는 관형형처럼 상투적이란 말은 그런데, 여기서도 고정된 형식으로 쓰이는, 그 여자 시집 간다 그럴 때 지자욱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시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꽤 많이 나오는데, 지자욱이는 늘 반복되는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시경에 이런 그 지자욱이라는 것처럼 고정된 틀처럼 딱 이디엄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시경시라는 것이 이미 공자 때에 벌써 형식이 굳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것에 백성들 사이에 떠돌아다 있는 노래를 민담을 그냥 채집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질이 가해져서 이것을 형식화시킨 증거를 흔히 되는 게 지자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워. 여자가 시집갈 때 이 말을 그냥 갖다 써요. 그냥 지자욱이가 형식적인 말처럼. 이거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이라는 것이 이미 백성들한테 그 노래가 채집되면서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윤색과 다시 쓰기, 이 정제 과정이 겪어졌다고 추측들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또 얘기하죠. 한수가 넓어서 헤엄쳐 갈 수가 없네요. 어사죠, 그쵸? 강물이 길어서 뗏목을 띄워서 갈 수가 없네. 두 번째 구절이죠. 세 번째 구절은 교교 착신 똑같죠? 언예 루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주석이 붙었죠. 룩에 대해서 쑥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라 그러더라. 이거 무슨 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 더 좋은 뗄나무 종류를 얘기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루는 그 풀 가운데서, 아니 뗏목 가운데 더 뛰어난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그 훌륭한 것을 베겠네, 베야 하네, 벨 것이네, 얘기하는 거야. 베어낼 것이네. 이 여자가 시집 갈 때 어사죠. 그 망아지, 아까 말인가 말 새끼죠. 그 망아지에게 꼴을 먹일 것이네, 그죠? 한수가 넓어서 내가 헤엄쳐 갈 수가 없네, 어사죠. 강이 길어서 뗏목을 타고 건너갈 수가 없네. 이걸로 끝입니다. 시 되게 간단하죠. 맨날 이런 시만 나오면 시경 1000편이라도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전통적으로 한광이라는 시는 이게 이제 덕이 널리까지 미쳐서 그 덕이 미친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수는 이 황하의 남쪽 지역인가, 황하의 지류 쪽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 왕의 덕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한수라고 하는 데까지 덕이 넓게 미쳐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때가 이제 그 주나라 그 주왕, 그 은나라의 주왕이 너무 음란하고 나쁜 행동을 한 나머지 세상이 엉망이 되고 힘들은 그 풍속이 다 타락을 했는데, 문왕의 교화를 입은 한수 지역은 이렇게 이
예를 벗어나지 않고 정갈한 행동을 한다 이거죠. 뭐예요? 강의 여자가 놀러 나왔는데도 자기는 차마 그 여자한테 함부로 말을 걸지 함부로 말을 걸고 희약까지 하거나 플러팅을 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안다. 이것은 문화의 교화를 입은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거기서 더 좋은 거를 여자가 이렇게 있더라도 더 덕성 있는 훌륭한 여자를 다 골라야지. 그래서 그 여자가 시집 갈 때는 그 여자의 쫓아가는 그 여자 타고 가는 말에다가 꼴을 매기는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 여자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거죠. 강수와 여기서 이제 강물이라 그랬는데 한수는 한수 요건 이제 보통 장강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장강. 그러니까 이 덕화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허 지역이죠. 황하 지역에 있는 시인데도 이 황하 지역의 덕화가 한수와 그 밑에 장강까지 미쳐서 이 덕이 널리 퍼진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남에 들어가 있어요. 주임금의 덕화가 미쳤다는, 문왕의 덕화가 미쳤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예를 범하려고 해도 범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잘 교화가 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말은 되지만 그래서 요거는 현대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게 교목과 불가의식이 이제 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나무를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와 이 여자와를 연결시키는 거죠.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남자가 뭐 이 장가 갈 때가 된 거예요. 장가 갈 때가 돼서 이제 뭐 장가 갈 준비도 할 겸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를 본 거죠. 아니면 사모한 여자가 있던 거죠. 근데 그 여자한테 자기가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거 끙끙 앓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유유녀 불가구사. 아리따운 여자를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할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누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석이 되죠. 문제는 그 여자를 사모하는 거랑 나무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해명이 안 돼요. 나무하는 거랑 여자를 사모하는 거랑 뭔 얘기죠? 근데 시경에 나오는 시인은 대부분 나무를 한다는 건 혼례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경 같은 걸 연구할 때는 인류학 당시 사람들 풍습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밤에 했단 말이에요. 혼자가 어두운 혼자가 쓰죠. 혼인할 때 이걸 쓰죠. 혼인을 하려면 뭐 하죠?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같은 데다가 불을 마서 횃불을 들고 가마를 아내 될 여자를 가마에 태우고 횃불을 들고서 이 혼례를 치르는 게 관습이었어요. 횃불을 킨다는 건 나무를 한다는 거. 그래서 나무를 한다는 건 반드시 혼인한다고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교교 착신 뗄나무가 많지만 내가 내일 모레 장가를 갈 거니까 장가를 갈 때는 더 좋은 누를 해서 훤히 밝히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가 사는 저 여자가 시집 갈 때는 내가 그 여자 말에 꼴을 진짜 잘 먹일 거야. 장가 간다는 얘기예요. 말뿐이야 그 말에 있는 따라오는 송아지한테도 송아지가 아니지 망아지한테도 꼴을 잘 먹일 것이다. 그래서 뒤에 거는 자기의 미래 아니면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여자한테 비록 말도 못하지만 이 나무를 열심히 해서 나는 그 여자한테 꼴도 먹이고 그 여자하고 혼례할 거라고 소망을 얘기하는 식으로 있는 거죠. 저는 현대적인 시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한광이라는 시는 시의 형식을 보면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고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의 앞에 두 구절이 메인 구절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면 우리는 관절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절편 한광에 의거해서 이건 아마 한광하고 똑같이 그 관저편도 3장이고 장마다 8, 9일 거예요. 아마 한광과 똑같은 형식이라. 다만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생략된 게 아니라 사라진 구절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서 끊고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었죠. 8, 9일 끊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3구가 맞을 거예요. 참치행체 좌우유지가 후렴구입니다. 참치행체 좌우체지가 후렴구예요. 참치행체 좌우모지가 후렴구입니다. 그 후렴구 앞에는 두 구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관조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치행체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남자가 이 좋은 짝이 될 여자를 보고 여기서 군자는 일반적으로 그 벼슬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뭐 왕도 얘기하지만 뭐라 그러죠?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군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죠. 요조숙녀를 계속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한광이라는 시와 아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지부득 오매사복 이제 요것도 이제 어사의 강의성이었죠. 이것도 이제 그리워하다는 뜻이고 유제 전전반측 참치행체 좌우체지 요조숙녀 좌우 금슬 우지. 이게 처음에는 밤에 잠 못 들고 그리워하다가 이제 우지 곁에 두고 가까이 있을 정도로 혼례를 치른 거죠. 그럼 마지막에서는 종고락지 연애를 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이 종고락지를 두고 말이 많아요. 종하고 고하고 같이 연주하는 거 보면 이건 보통 신분이 아니고 높은 신분일 것이다. 앞에 군자를 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현대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현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고락지도 이 금슬처럼 부부관계를 금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고락지도 종이며 이 북을 칠 정도면 높은 신분의 사람인 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 결혼할 때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뻑적지근하게 논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종고락지를 굳이 높은 계급에 견주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게 현재적인 해상인데 그렇게 이렇게 3장을 나누면 문제가 뭐예요? 마지막 구절에 두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라진 부분이죠. 이 부분만 복원을 시키면 이거는 한광처럼 3장에 장팔구씩 되고 후렴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정연한 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형식을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 남송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남송 때 이거 시경 이상하다. 이 관저편이 제일 중요한 시인데 리듬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빠졌을 거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워낙 이제 주자나 전통적인 시 관념이 강해서 크게 호응을 못 받았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 음운학과 민속과 그리고 시경 전체에 대한 연구가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을 재해석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래에 이것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중국과 일본이나 서양 거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관저편을 재구성해서 읽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선생님들께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현대적으로 읽은 관저시였고요.